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9월 1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0.9%, S&P가 0.72, 다우가 0.45 하락 마감했어요. 자, 유럽 증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다 하락 마감했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고 올게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페덱스 CEO의 경기 침체 경고, 증시 하락 부추겼다. 경기 침체 신호 미증시 하락, 페덱스 21.4% 급락, 페덱스 쇼크, 나스닥 1.8% 하락 출발하였다. 그런데 나스닥은 반등하면서 0.90으로 마감하였습니다. 1달러 7위안 깨진 중국 2%대 급락, 코스피 4일 연속 뒷걸음질. 자, 미디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에요. 세상이 망할 것 같죠? 그쵸? 모든 미디어가 세상에 망할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통찰력을 발휘해서 한 방에 정리를 하죠.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갔다. 은행, 금융기관들의 수도꼭지를 잠가서 대출을 잠갔다. 이 자금들이 이 달러가 가계와 기업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물 경제에도 신용 경색이다. 그리고 자산 시장과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신용 경색이다. 신용 경색이란 말은 인체에 혈액이 돌지 않는다.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혈관에 혈액이 돌지 않아서 경색된다고 하죠.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리이자 팩트이자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벗어나는 건 언제일까요? 자, 이 페덱스 CEO가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미 경제 지표로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이미 예전부터 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오래되었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게 되면 물건을 팔게 되면 은행은 물건을 파는 게 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하게 되면 물건을 팔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즉 역마진이 난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워낙에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니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장기는 바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죠. 장기 금리는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고요. 단기 금리는 바로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쉽죠? 한 방에 지금 현상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이거는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이다. 과연 연준이 이 슈퍼 킹 사이클, 긴축 사이클을 언제 끝내는지 이걸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자, 이번에 0.75% 올리고 다음번에 0.25일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그리고 어느 기점인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지 그리고 이 와중에 경제는 크게 한번 흔들거릴 겁니다. 이때 증시 또한 다시 한번 흔들거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언제 시작할지 우리는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지금의 시장 현상과 매크로 경제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다. 달러가 킹 강세에 있는 모습이 달러가 킹 강세라는 거는요. 초강세라는 거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왜? 달러가 킹 강세인 경우는 10년의 흐름을 봤을 때 많지 않은 경우예요. 8년에서 9년 동안 달러는 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세인 달러를 전 세계 국가들과 은행들이 다 빌려가죠. 언제? 저금리일 때. 금리가 낮을 때 달러가 약할 때 자금을 빌려옵니다. 근데 금리가 세지죠.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죠. 이러면 바로 금리도 2배로 달라오고요. 달러에 대한 강한 부분도 이제 쌀 때 빌렸다가 강해질 때 빌리기 때문에 3배, 4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약한 신흥국들과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 아세안 국가들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팩트이자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준이 금리 사이클을 언제쯤 중단할지. 그리고 셀트리온은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이 매크로는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매크로 때문에 흔들려서 가격이 빠지면 땡큐하고 담으면 됩니다. 왜? 회사 기업 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증시에서 전체 코스피에서 국내 증시에서 그리고 전 세계 증시 자금에서 자금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땡큐하고 담으면 돼요. 실제로 쩐주들은 지금 담습니다. 전 세계 기득권들은. 그래서 땡큐하고 담으면 그만이다. 여유자금으로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 때까지 그리고 증시가 미친 듯이 달려들 때는 이때는 경고의 신호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키움증권의 영웅문의 점검 중이라서 제 요걸로 보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요. 나스닥에 지금 저점이에요. 예전. 고점 대비 36%로 빠지고요. 강하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렸던 거거든요. 주봉이라서 아직 저점을 깨지도 않았어요. 깨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연준의 긴축 스탠스와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한 것처럼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지난번 연 저점을 깨지 않았고 연 저점까지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매크로가 흔들릴 때마다 여유 자금으로 모아간다는 원칙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왜? 결국은 고점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 부분 이상은 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17만 원 언저리했을 땐 정말 쌉니다. 그럼 지금 사게 되면 5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3배의 숫자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열심히 여유 자금으로 모아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린 건 달러의 가격이 109.73, 110에 육박하고 있죠? 자, 달러의 가격을 보게 되면 엄청난 강세에 있어요. 자, 3개월 동안에도 엄청난 강세지만 10년 동안에도 엄청난 강세예요. 10년 이상의. 2008년도 이후에 엄청난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14년인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얘가 꺾여 나갈 때를 기다려야 된다.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훌륭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발굴해서 싸게 담아야 하듯이 매크로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지금처럼 공포가 울부짖어대고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한 전략입니다. 이게 금융을 배웠던 선수들이 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가죠. 페덱스 CU의 경기 침체 경고, 증시 하락 부추겼다. 지구촌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 높아. 자, 그래서 글로벌 물류 배송 업체 페덱스의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여파로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물류 배송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영향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경기 동향을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통찰력을 발휘해 볼게요. 자,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산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2008년도에 0.8조 달러, 8천만 달러, 2018년에 4조 5천억 달러, 2020년도 3월 이후에 8.8조 달러. 자, 2008년도 이후에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즉 미 국채와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절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와 자산 시장을 2008년도 이후로 자시하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이미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온대. 무서워 하고 증시를 떠나가죠. 남들 다 들어올 때 달려들고요. 이것과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세상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9%대에서 8%대에서 이제 7%대로 들어갈 겁니다. 더불어서 생산자 물가 PPI가 먼저 선행지표로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렇죠? 이 물가 엄청난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다. 12년 동안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어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를 폭발적으로 찍었죠. 그 이유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추세이지만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되돌아질 때, 이게 되돌아질 때 다른 모습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크로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월간 처방 데이터가 나왔어요. 미국 처방 데이터. 2022년 8월 미국 처방 데이터. 자, 그래서 인플렉트라. 자, 램시마저. 셀트리온의 점유율이 29.4%. 그래서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시 한번 30%대가 증가하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리투크산, 트룩시마죠. 트룩시마의 점유율이 27.4%, 전월 대비 0.6% 살짝 하락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3.3포인트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허주마는 미국에서 살짝 부진하고 있지만 일본과 남미 지역에서 선방을 하고 있어요. 허주마는 1.4%,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요. 자, 인플렉시들의 처방 점유율을 보자고요. 인플렉트라 27.8%. 여기서 살짝 지금 보이시죠?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살짝 수평이 있어요. 다시 증가하리라 생각해요. 레미케이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마찬가지로 처방 수량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지금 처방 수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살짝 29.4%에서 멈춰 있죠. 그쵸? 얘가 다시 증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과 에너지를 응축한 후에 계속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곧 있으면 40%를 찍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룩시마는 진짜로 지금 보게 되면 처방 수량과 처방액 기준에서 트룩시마는 27.4%. 자,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28.1%. 이 부분에 멈춰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격 경쟁력과 직판을 통해서 추후에 아직까지 직판을 하려고 하면 계약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죠.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추후에 이걸 유지해 나가면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와 차세대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출격을 하게 되면서 얘네가 숫자를 찍기 전까지 트룩시마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지금 이 30%의 점유율이죠. 자, 다시 한번 이 30%의 점유율이 저는 40%까지 증가하리라 확실성의 영역이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유럽은 50%이잖아요. 요거까지 맞춰가려야 생각을 하는데 이 땅덩어리에 뭐를 박아야 된다? 램시마 SC를 스위칭으로 빨대로 갖다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기 점유율에다가 바로 스위칭으로 램시마 SC를 박아야 돼요. 자, 램시마 SC가 뭐죠? 큰 그림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 순위에 등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미케이드 그리고 엠브럴 그리고 기타 등등의 자가면역 질환에 여기에 스위칭할 수가 있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찍혀나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램시마는 정리를 하면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50조 이상의 시장에서 파이 10%, 20% 이상 갖고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매출액 10조의 큰 그림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자, 유플라이마 더불어서 계속 나오죠. 스텔라라, 졸레어, 악템나, 프롤리아, 아일리아.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 앞으로 100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항암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간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쳐있죠. 4년간의 박스권에서 40만원 고점과 20만원에서 17만원, 14만원 그 언저리를 4년간, 그죠? 여기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크게 한 17에서 15에서 40만원, 38만원 요 언저리를 박스권으로 지겹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항상 역사 속에서 반복이 돼 왔어요. 4, 5년 박스권을 거쳐 나가면 반드시 계단식으로 저점과 고점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 시간은 8개월에서 9개월, 1년 미만의 시간이면 반드시 달려나가는 시간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치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허즈마는요, 미국에서 1.4%, 1.7%, 처방액 점유율은 1.7%, 처방 수량 점유율은 1.4%. 미미합니다. 자, 중요한 건 미국 외에 일본에서는 50% 이상, 남미 지역에서도 트룩시마와 함께 항암제 시장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베그젤마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죠.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베그젤마, 항체, 항암제 치료제이죠. 여기에 ADC, 항체 케미컬의 접합체이죠. 이것 또한 익스다와 레고캠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임상의 속도가 빠릅니다. FDA에서 조금 더 허가를 빨리 내줘요.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신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mRNA 플랫폼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옵디보와 키트로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또한 차세대 항체 바이오시밀러로서 투자가 되고 있죠. 참고로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항암제 시장은 이제 케미컬 항암제, 독성 항암제라고 하죠. 독이에요, 독. 얘를 투여하게 되면 비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또한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지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 힘든 경우도 많죠. 그쵸? 거기에 케미컬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항체의 일종이죠. 자,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병용해서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얘는 항암제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같이 다 임상이 진행돼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요거 하나가 제품이에요. 이게 바로 병용 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이가 점차 커집니다. 장암혈증 시장과 항암제 시장은 전 세계 고령화로 인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 재정 적자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바이오시밀러는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죠. 그렇기에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판과 직접 생산과 직접 연구 개발과 전 세계의 모든 일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손가락에 꼽죠. 거기에 셀트리온이 들어갑니다. 언론에서 삼성바이오로스와 셀트리온을 참 많이 비교하는데 얘네는 생산과 연구를 따로하고 있죠. 그렇기에 생산과 연구와 판매를 다 따로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기본적으로 CM으로 시작을 해서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우리와는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이미 우리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이거 안 해요, CMO. 이미 CMO에서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넘어가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2012년, 13년에 유럽에서 탄생시켰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렇게 역사가 다른 부분이고요. 계속 언급드립니다. 지쳐서 언젠가 여기 못 갈 것 같지만, 그리고 그동안 올라왔다 다시 밀리니까 힘들죠. 밀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올라간다고 좋지도 않고요. 떨어진다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이 반응이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반응 속도가 달라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저는 현금의 제 월급, 즉 제 연봉 능력을 늘리는 것, 제 분야에서 커가는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유튜브로 얘기를 하면 제가 방송을 좀 키우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기고 현금 흐름 창출이 나오면 그대로 제가 사고 싶어하는 투자 대상을 삽니다. 여러분들도 현금 창출력을 늘려서 주가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싸면 떨어지면 오케이 땡큐, 떨어져서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겁니다. 이 흐름으로 한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3년도 4년도 5년도 셀트리온은 계속 좋습니다. 이 기준점 어느 기준점인가 셀트리온은 달려나가리라 생각해요. 이때까지 적어도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저는 지금 가격을 믿지 않는다 언급을 드렸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빠그러져서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모아 가시고요. 지치지 마시라고요. 지금 가격을 믿지 마시고요. 이미 지금 가격은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로 언젠간 갑니다. 반드시. 그렇기에 지치지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